그래요. 저출생 문제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가면 이게 지금은 진짜 사회 문제로 너무너무 큰 문제가 됐고요. 이게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동산, 일자리 뭐 많죠. 근데 그중 하나가 과도한 교육열, 뭐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교육비, 또 사교육계에서 나오셨는데 제가 사교육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좀 미안하긴 한데 사교육비의 이슈, 그러니까 공교육의 좀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나 정책 같은 거 있다면 일단 사교육 쪽에서 먼저 얘기를 좀 저는 해주실까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네. 이게 이제 잘 되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네. 잘 되는데 물리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네. 맛집도 그렇고 다 똑같죠. 다만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네.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은 거는 누구한테나 당연한 욕구일 수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 가르치는 분한테 가면은 잘 배워지니까. 그러니까 뭐 일타 강사 이런 그렇죠. 거 일타 얘기하는 거죠? 강사분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네. 그 요새 이제 AI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AI, 네. 챗 GPT도 그렇지만 AI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그 강사에 대한 딥러닝을 시키면 그 학생하고 네. 그리고 그 강사하고의 1대1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AI하고. 우리가 이제 뭐 요새는 뭐 가수라든지 뭐 네. 아나운서도 그렇고 AI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학생한테 1대1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그 선생님을 AI 딥러닝을 시키면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근데 사교육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일단은 아니라고 보고 뭐 물론 좀 큰 뭐 메가 뭐 이런 데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공교육에서 이제 좀 나서 가지고 AI 딥러닝이라는 시스템을 저는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공교육이 조금 더 이제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교육 쪽에서 이제 좀 뭔가 히트 강사나 이러한 시스템들은 일단 인정은 하고, 그렇죠. 네, 인정은 하고 그들을 잘 가르쳐요 실제로.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교육 쪽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는 걸로 이제 AI 딥러닝에 저는 대한 그런 쪽으로 생각했을 얘기를 때 괜찮지 해주셨습니다. 않나 생각을 네. 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초등교육이든 중등교육이든 네. 고등교육이든 모두 다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학입니다. 대학 입학. 네. 어떤 대학에 입학하느냐에 따라 취업 그리고 연봉이 결정되고 삶의 질이 결정되기 네, 때문에 네. 우리 초등교육은 결국 중등 고등에 이어 대학 교육에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2년 새 교육과정에서는 네. 2025년부터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서열화라든가 어떤 대학 지상 교육을 탈피하려는 어떤 새로운 교육 과정을 모색을 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 중에 고교 학점제 가장 큰 새로 도입되는 큰 이슈입니다. 네. 근데 고교 학점제가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열화가 아니니까 좋은 점은 있는데 네. 절대 평가를 하게 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학생들이 많이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절대 평가니까 뭐 A, B, C, D 중에 A를 뭐 100명 다 줘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성적 부풀리기에 어떤 한계가 모순이 있을 수 있다 해서 네. 그러면 뭐 상대 평가도 일부 도입하자 해서 내신도 없애지 네. 않고 5등급으로 줄여놨어요. 근데 내신을 5등급으로 줄이니까 네. 이 고교 학점제, 절대 평가제와 내신 5등급 이거 갖고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뽑기 힘들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보겠다. 수능 최저점, 수능 점수를 보겠다. 이게 지금 강화되고 있거든요. 네. 수능 점수를 보겠다는 거 결국 지필이거든요. 그렇죠. 성적. 그럼 네. 다시 사교육이 팽창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멀리 내다봤는데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또 어떤 상대화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 과정을 새로 개편하긴 했는데 네. 디테일하게 제도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마련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강남이라든지 뭐 대구 같은 경우 수성구 집값이 왜 비싸겠습니까? 네. 그쪽에 이제 가고 싶어 하고 이제 그쪽에서 잘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무조건 평준화라는 게 맞다라고 엘빈 토플러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네. 네. 평준화라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한국 교육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훌륭한 시스템인데 이제 오히려 평준화로 가고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준화라는 것이 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우리 이제 학력고사 시대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성적 순위 지상화 이제 뭐 모든 걸 그걸 나열을 하니까 이걸 네. 이제 수능으로 바꾸면서 이제 수시를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정시와 수시가 8대2, 수시가 80%로 많이 뽑게 되는데 이 수시에는 교과
수시 종합 전형이 있고 교과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논술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교과 전형 내신 성적으로 제대로 뽑을 수 없으니까 자꾸 수능 성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 제도가 지금 무의미해진 위기에 처해 있다. 저는 이런 진단을 내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네. 우리 다시 사교육이 팽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없으면 발전하지 않고 또 경쟁을 시켰을 때 사교육이 팽창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상적인 계속 이렇게 말인 게 돌아가는 사실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주의도 이상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냥 이게 근데 현실에 적용이 되니까 이제 안 맞아 들어가고 타락한 거지.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뭐 가장 완벽한 뭐 제도다라는 말도 많았었던 것처럼. 근데 지금 이제 안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네. 그런 부분이죠.